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받은 32살 남자입니다. 복받았다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전생에 쌓은 덕이 많았나 보다고 21살짜리 애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뭐냐고요. 더군다나 평범한 직장인에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저인데 무언가 비법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물어봅니다. 친구들 반응에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들 저를 부럽다 해주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친구들 말대로 제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세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여자친구는 제가 뭐가 좋다고 21살 나이에 저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지 싶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커피 전문점에서였습니다. 제가 입맛이 따로 까탈스럽지는 않은데 유당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유를 마시지 못해요. 그게 너무 심해서 우유를 잘못 마시면 5분도 안 지나서 바로 반응이 오는지라 특히 유제품을 많이 쓰는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는 제가 주문을 조금 조심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날은 일찍 출근을 했는데 회사의 오전 중에 시설 점검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비게 되었습니다. 보통 출근길에 커피를 사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저도 조심한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나 마시다가 와야겠다 했습니다. 늘상 가는 회사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날따라 쓴 것보다 부드러운 게 먹고 싶어서 우유 대신 두유가 들어간 카페라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던 중에 실수가 있어서 제 음료에 우유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5분도 안 돼서 저한테 엄청난 신호가 왔고 커피숍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정말 5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조금 몸이 진정이 되고 나서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주문받은 사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주문을 받고 음료를 잘못 제조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예쁜 얼굴을 보니까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32에 21,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 커플이었는데 그래도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여자친구가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엄마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22살이 되던 해에 여자친구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를 40대의 할머니 만드는 게 불효만은 아닐 거라고. 그래서 3대가 다 같이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고요. 사실 저도 나이가 32이라 결혼을 생각할 나이다 보니 여자친구의 그 제안이 사실 나쁠 건 없었어요. 고향집에서도 부모님이 이제는 결혼 생각해야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셨고 말이지요. 그래서 난데없이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제가 21살 여자친구랑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구나 말고는 별다른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던 중에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여자친구를 꼭 닮은 사람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외동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언니가 있었나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엄청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말을 하더군요. 언니라고 착각할 정도로 젊은 예비 장모님 모습이 참 인상에 깊게 남았습니다. 정말 자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물론 사진이라서 보정 같은 걸 했을 수도 있지만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겉모습이었거든요. 옷도 대학생들이나 입을 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차분히 흘러내리는 머리에 머리띠까지 하고 있으니 영락없이 여자친구와 나이차 얼마 안 나는 친언니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상도 감상이지만 여자친구가 오히려 제가 예비 장모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20대 정도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러워하며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일찍 갖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여자친구 말로는 어머님이 어릴 적에는 한미모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해서 지역에서 미인대회 나가서 성까지 갔다고 홍보대사도 하고 그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주 어렸을 때는 TV 프로에 나가서도 결혼 10년 차 애엄마 뭐 이런 호칭을 달고 진실 혹은 거짓 같은 프로에서 활약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면 저도 20대 초반일 시절이라서 TV를 거의 달고 살았고
애청하던 프로였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운동신경도 좋아서 이 운동 저 운동 시작만 하면 항상 수준급이 된다고.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니랑 같이 골프도 치고 볼링도 치고 같이 운동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장모님 미모만 두고 본다면 솔직히 동네방네 모든 아저씨들이 우리 예비 장모님하고 같이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어 줄을 설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할 일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가 결혼 허락은 언제 받으러 갈 거냐고 예비 장모님. 그러니까 여자친구 엄마가 우리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보여주지도 않느냐면서 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자친구가 뭘 알기 전에 하루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도무지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남자가 이제 막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이제 갓 21살 된 딸과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님을 주십시오 말을 꺼낸다는 것부터가 어렵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괜히 일찍 만났다가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냐. 내가 예비 장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너랑 나 나이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그런 거 이해도 못 해줄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데리고 오라는 말도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거기에 여자친구 아버지는 현재 해외지사에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이라 내년이나 되어야 한국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면 1년 정도 더 연애를 해야 할 텐데 미리부터 예비 장모님을 만날 필요나 있나 싶었지요. 하지만 여자친구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여자친구 어머니는 나이도 젊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 핸드폰에 있던 사진은 역시 어느 정도 보정이 있는 듯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미모는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딱 봐도 저보다 연상인권 티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이인 40대 초반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그냥 같은 회사에 있는 30대 중반의 여직원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지요. 40대에 30대의 미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거기에 운동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말이 어울리게 성격도 아주 외향적이고 밝은 데다가 오히려 저보다 요즘 쓰는 신조어 같은 것도 많이 알아서 정말 이 사람이 내 장모님이 될 사람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인사를 드리고부터 부쩍 밖에서 만나는 데이트보다 여자친구 집에 초대돼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썩 좋지만은 않았지요. 이러나 저러나 저한테는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한테도 이 고충을 이야기해봤지만 여자친구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이 나왔습니다. 예비 장모님인 자기 엄마와 제가 세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당장의 여자친구와 제 나이차가 제가 예비 장모님하고 나는 나이차 정도였으니 여자친구 말이 일리가 있긴 하지만 애인 사이인 우리 사이와 장모 사위 관계는 엄연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손사래를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못해도 5번은 여자친구 집에서 예비 장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가 오빠를 엄청 이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싫다고 할 수는 없고 부담스러운 거 억지로 참으면서 항상 같이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날은 쇼핑 갔다가 저한테 셔츠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옷을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 장모님이 선물이니까 직접 단추를 채워주겠다며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키가 큰 편이라서 제 셔츠 단추를 잠궈주는데 서로 얼굴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는지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좋아라 하다가 어떻게 웃도리만 사주냐고 아랫도리도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어디서 줄자를 가져와서 제 허리 사이즈며 허벅지 둘레며 이런 걸 막 재더라고요. 선물 주려는 마음은 감사한데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둘이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만나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어디 숙박업소라도 들를까 하던 차였습니다. 한동안 여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한참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기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여정이야 힘들겠지만 어떻게 여자친구 잘 구슬려서 외박이라도 하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기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일하는 커피숍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여자친구한테 대신 나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지요. 여자친구가 모처럼 멀리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되었다며 아쉬워하는데 검색해보니 12시에 출발하는 야간 열차가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그럼 그거 타고 가면 되겠다 해서 기뻐했고 대신에 그동안 제가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서울역하고 가까운 여자친구 집에서 잠깐 쉬고 있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필드 나가서 그날 마침 안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그래서 거실 소파에서 잠깐 TV를 보다가 여자친구 방에서 낮잠이라도 잘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TV를 보는 중인데 오늘 안 들어온다던 여자친구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예비사위라고 해도 아직 아버님한테까지 정식으로 인사드린 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 빈집에 있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 당황하면서 있는데 예비장모님이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사람치고는 예비장모님이 저를 더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괜히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불편해하지 말라고 하던가 저녁 식사라도 차려주겠다던가 하면서 자꾸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12시까지는 아직도 5시간 가까이 남아있는데 이 상황이 참 불편하겠구나 생각을 하던 차였지요. 그렇다고 저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제가 냅다 방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와인셀러 앞에 잠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서 있던 건데 예비장모님이 저한테 와인에 관심이 있냐면서 좋은 와인 몇 개가 있는데 한번 마셔보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맨정신으로 있느니 술기운을 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음하는 식으로 한두 잔 나눠 마신 와인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테이블 위에 와인병이 막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소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비싼 와인이 비싼 값을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예비장모님이 조금 취했는지 점점 제 옆에 가까이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출장 가서 보이질 않고 운동 따라가면 아주 관심 없는 사람들만 잔뜩 들러붙고 죽겠다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술을 마시니 참 좋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도 와인도 신선한 것도 좋지만 오래 묵은 게 더 좋은 거 모르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니 안방에 와인 말고 확실하게 무르익은 좋은 곳이 있다면서 저한테 시음을 해보고 싶냐 묻더군요. 제정신이면 어떻게 거절이라도 했겠는데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예비장모님을 따라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술이 있다더니 그게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익을 대로 무르익은 입술일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예비사위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예비장모님이 이게 다 딸을 위해서 미리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처럼 일에 미쳐서 독수공방하는 마누라 고통받는 것도 모르고 필요할 때 힘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이면 어떡하냐며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저를 사위로 받아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오기까지 남은 3시간 동안 온갖 가지 테스트를 당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점이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여자친구가 새벽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밤에 집에 없으면 저를 그렇게 집으로 부르거나 했었거든요. 이게 복받았다고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 누구한테도 털어놓지는 못했어요. 마누라 될 여자가 21살이라고 부러워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가능만 하다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어머니와 잘 되고 싶은 생각이 더 크네요. 혹자는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저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상황을 끝내던가 적어도 둘 중에 한 명과 관계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택하면 여자친구 어머니와 반대라면 여자친구를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현재를 즐기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자친구 아버지가 해외 파견에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좀 더 나중에 정해도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부 모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던 말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니 결국 부부 교환을 제안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연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놀랍게도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사연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아이 없이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히 좋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뜨겁게 사랑하며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권태기가 찾아왔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마치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부부 동반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고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개방적인 성향이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거리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한 뒤 몇몇 부부가 모여 2차로 단골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이 오갔고 농담 섞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도 이제 좀 색다른 변화를 줄 때가 된 거 아닐까요? 모두가 술 기운이 오르며 느슨해진 상태였기에 처음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들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끼리 서로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 순간 방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웃어넘겼지만 몇몇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어떤 부부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내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어 올릴 뿐이었죠. 그 모습에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이 순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 제안을 불쾌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내의 태도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부부 모임이 끝난 후 아내는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화장을 지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과 다름없는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 태도, 그리고 저를 대하는 방식이 사소하게나마 달라진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모임에서 있었던 대화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아내의 미묘한 반응,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들. 그녀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처음이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생각을 멈추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익숙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부부 모임의 분위기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냈지만 모임에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아내의 표정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기대감이 담긴 듯한 설렘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모임의 분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오갔던 말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화처럼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장난처럼 이야기를 던졌고 누군가는 거리낌 없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익숙해지자 더 이상 주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모일 건데 다들 괜찮으시죠? 모임을 주도하는 남자가 웃으며 말하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조용히 술잔을 들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흐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감정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서로를 향해 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을 마주쳤지만 그 안에 감정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저도 똑같이 즐기기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내를 향한 감정 역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하나하나 신경 썼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내 역시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공기 속에는 무언가 달라진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작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부부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려던 찰나 저는 순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익숙한 패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쳤지만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아내의 행동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부 모임에서 자유로웠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모임이 없는 날에도 그녀는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먼저 주무세요. 그녀는 이전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차 안에서 낯선 향수를 맡았습니다. 그 향기는 모임에서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저도 저의 마음대로 하기로.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우리는 예전처럼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따지지도 않았고 괜히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씻고 각자의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많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와의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었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 테이블에 놓아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임이 없는 날에도 그녀는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보기로 했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거의 매주 그런 핑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미 부부 모임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진 상태였으니 아내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모임보다 그 외의 시간이 더 기대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모임에서의 관계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설렘을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아내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화장품과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최근 들어 자주 들고 다니던 작은 손거울. 저는 가만히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손거울 뒷면에는 낯선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임에서 만난 지인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 씨, 요즘도 계속 모임에 나오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왜요? 혹시 제 아내랑 최근에 따로 연락한 사람 있는지 아세요?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지난번 모임 때 민수 씨 부부가 안 오셨을 때도 몇몇 분들이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누구랑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들 조용히 만나니까요. 그런데 혹시 어진 씨 아내도 그런 쪽인가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 순간 저희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부부 모임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감정적으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처음 모임에서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저는 마음을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우리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인데요. 이건 제가 32살 때 5년 차 와이프와 친구 부부랑 제주도 여행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우선 저희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민우, 32살이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와이프 지연이는 30살로 대학교 때 만나 7년 연애하고 결혼한 고슴도치 같은 여자예요. 겉으론 무뚝뚝한데 속은 따뜻하달까. 그런데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솔직히 관계가 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주위에선 부러워하는 부부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침실에서의 관계도 지루해지고 있었죠.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처음에 설렘은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준호는 제 대학 동기로 항상 저랑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어요. 솔직히 좀 부러웠죠. 회사 다니는 제가 주말에 잠만 자고 있을 때 쟤는 번지 점프하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그런 놈이었으니까요. 걔 와이프 세라는 조용하게 생겼는데 묘한 분위기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인지 동기들 중에서도 준호가 세라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놀랐었죠.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연락해서 이태원에서 넷이 만나자고 했죠. 평소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친구 부부였으니까 특별할 것도 없었죠. 근데 그날 준호가 술을 엄청 마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는 놈이었지만 그날은 특히 많이 마셨어요. 제가 야, 왜 이렇게 마시냐? 고 물었더니 걔가 대뜸 말했어요. 야, 진짜 심심하다. 우리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지연이가 웃으면서 뭐 좋은 생각 있어? 라고 물었죠. 그때 준호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어요. 우리 제주도 여행 같이 갈래? 근데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셋을 한번 쓱 보더니 부부 교환하고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아니, 진짜로 그런 거 말고 그냥 방만 바꿔서 재밌게 놀자고. 짜릿하지 않을까? 헤헤. 그 말에 저는 황당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의 반응이었어요. 오, 그거 재밌겠다. 한 번쯤 색다른 경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와이프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7년을 사귀고 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준호랑 뭐가 있나? 의심까지 들었어요. 세라는 그때 조용히 와인만 마시고 있었는데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우 씨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묘하게 저를 당황시켰어요. 마치 뭔가를 시험하는 듯한. 글쎄. 농담이지?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잖아?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짜야. 이미 펜션도 예약했어. 다음 주말에 2박 3일. 야, 미쳤어? 언제 그런 걸.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지연이의 입에서 나왔어요. 여보, 그냥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잖아. 그리고 우리 최근에 너무 지루했잖아.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와이프가 우리 관계를 지루하다고 생각했다니. 그리고 그런 말을 친구들 앞에서 하다니. 그날 이후 일주일 내내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고,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혹시 와이프가 준호에게 관심이 있나? 왜 그렇게 쉽게 동의했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세라에 대한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대학 때부터 살짝 끌렸던 여자였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친구 여자니까 선 넘는 생각은 안 했죠. 결국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침대에서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너 진짜 가고 싶어? 지연이가 폰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응. 왜? 싫어? 아니, 그게 넌 진짜 방만 바꿔서 자는 거라고 생각해? 지연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제 위로 올라타더니 귓가에 속삭였어요. 누가 알아? 일단 가보면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 말투와 행동이 평소에 지연이답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펜션은 제주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고 2층짜리 독채였어요. 1층과 2층에 각각 방이 하나씩 있었죠. 첫날은 그냥 관광만 했어요. 우도도 가고 성산일 출봉도 갔죠. 근데 계속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지연이는